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장입니다. 한번 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569.35, 코스닥 908.53, 코스피 0.25%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개인들 4,513억, 외국인 397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애들은 4,616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더니 기관 애들이 또 오늘은 기관이 파네요. 보니까 상위 종목 보니까 LG엔솔 0.5%, LG화학 2.4, SDI 1.7, 포스코홀딩스 0.59%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벌써 4.29% 오르고 있습니다. 40만 천 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0.7, 하이닉스 0.9, 삼바 1.7, 우선주 0.9, 현대차 1.9, 기아 2%, 네이버 2.5, 카카오 1.8 이게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코스닥은 908.49, 0.11%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1952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68%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 0.3% 빠지네요. LNF 7.75%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SK 2.9, HLB 1.9, 셀트리온 제약 1.8, 카카오게임즈 1.4, JYP 0.5% 빠지고 있고요. 파라비스 3% 빠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0.1%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현재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그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다는 그런 안도감이 퍼지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0.3%포인트 안팎의 상승을 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5월 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금리 인상의 마침표일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77.72포인트 상승해서 33,964.19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34.26포인트 올라서 12,157.72에 거래 마쳤고, S&P 500도 0.33% 상승해서 4,151.3위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 프로그램을 곧 종료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뭔가 줄다기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금융사 찰스 슈왑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문제를 일으킬 다음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3% 이상 상승하는 등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JP모건하고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예상 외의 홀시적을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벌어지던 위기설이 잦아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데이터에 따르니까 1분기 기업 실적은 1주차에 보고된 결과 중 한 90%가 예상 주당 순이익 EPS를 이제 상회를 하고, BOA는 적어도 2012년 이후 실적 시즌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샘 스토발이라는 사람이 은행주만으로도 실적을 낙관할 수는 없고, 의료 통신 서비스를 포함해서 전년비 두 자릿수가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은행주의 실적을 시장이 나머지 부분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한 지방은행에서 돈을 뽑은 투자자들은 3월에 머니마켓 펀드를 이동했고, 3월에 이쪽으로 쏠린 자금이 3,630억 달러, 1993년 이후 모닝스타가 집계한 데이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를 기록합니다. 이를테면은 지방은행 개별주를 매도한 이들은 자금을 비슷한 그 상장 지수 펀드 ETF에 집어넣었고, 이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도 5개월 연속 165억 달러의 유출이 기록이 됐고요. 자금은 채권 시장으로도 흐르고 있는데, 그 빅쇼트죠. 그 실제 주인공 스티브 아이즈만이 현금을 모으고 국채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유동적인 거시 경제 환경에서 신중하게 노력하고 있고, 혼란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영웅이 되기보다는 단기 국채에 현금을 보관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앙은행이 약속을 지키고 금리를 더 오랫동안 인상 상태로 둘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보고서에 따르니까 4월 데이터가 10.8로 35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난달 데이터는 24.6%였어요. 마이너스. 근데 예상치를 크게 못 돌았네요. 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경기가 호전되는 거고 낮으면 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지표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비관론은 여전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근 폭락은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시장은 소수의 그룹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지만 여전히 경고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 등 체이스 등 그 대형 은행들도 그 호전된 실적을 내놨지만은 뉴욕의 멜론 은행 주가는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네요. 내일로 예고된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정보가 미리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은행 멀티플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2020년 3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수익성에 타격을 받지 않는 은행이나 상당한 예금 유출이 없는 은행,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실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M&T 뱅크가 1분기 매출 및 수익이 추정치를 상회한 후에 6% 이상 뛰어올랐다고 하죠. 지방은행이 이후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던 찰스 슈왑도 이날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회사는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14% 정도 증가한 16억 달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알파벳의 하락이 눈에 띄었어요. 알파벳. 뉴욕타임즈가 삼성이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하다 보니까 구글 모기업 알파벳 주가가 장중에 3% 이상 하락을 합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2.66%로 거래를 마쳤는데 하여튼 알파벳은 지난 3월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비상령을 내렸고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이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현재 삼성전자는 65,000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좀 빠져가지고 좀 아쉽네요. 근데 문제는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미들하고 기관들은 팔고 있다. 일단 외인들은 들어온다.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고요. 우선주도 55,3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이 좀 우선주로 좀 많이 빠지네요. 어제 뭐 종가 이동 나왔더니 결국은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고 있고 현재 외인들이 찔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좀 약간 재미없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모으는 게 좋아요. 좀 빠졌을 때 집중적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또 삼성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이나 기업이 있으면 그쪽 가서 하십시오. 그렇다 해서 너무 급등하거나 몰리는 종목들은 좀 기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